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바로 오늘은 요 뒷부분은 이제 미자 신탁 끝나면 그 가압승계 신탁 모델 좀 알아보고 어떤 제약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사례 이렇게 해서 쭉 한번 훑어보고, 아마 후반부 2시간 정도는 요 교재 중에 필요한 내용들 제가 발제해서 PDF를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 민사 신탁 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민사 상사가 이제 실제 이거 발전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사에서 신탁을 시작해요. 민사 상사 구분은 학자마다 견해 대립은 있지만, 저는 이제 신탁 회사가 하느냐 아니면 이제 개인이 하느냐, 경우에 따라서 법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상사 신탁, 상인이 신탁 행위를 하게 되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게 돼가지고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완전히 다르죠. 특히나 이제 신탁법은 공이 적용이 되는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냐 마냐에 따라서 다양한 규제 차익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탁, 특히나 가압승계 신탁을 지금 설계를 할 때는 요 민사 쪽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식 신탁은 이제 오늘이 가압승계니까, 결국 가압승계는 우리나라는 사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탁에 맡기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요 자본시장법상 15% 초과 의권 행사 금지 조항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이제 사실 금융규제의 하나인데, 우리가 신탁을 보면서 신탁이 금융이냐, 금융 영역이, 금전 신탁 같은 경우는 금융 영역이 있겠지만, 금전 이외에 부동산 신탁, 이게 금융하고 전혀 무관한 거고, 특히나 이제 또 가압승계처럼 가압을 물려주기 위해서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전혀 금융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금전을 신탁에 맡기고, 그럼 신탁회사가 주식을 A라는 법인 주식 가지고 쭉 지분을 쌓아가다가 1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의권 행사하지 마, 이런 이제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고, 그걸 그대로 지금 가압승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 조만간에 이제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거는 신탁 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이게 부담하는 거라서, 만약에 후계자를 정하고 후계자가 수탁자가 된다고 하면 이 규정 적용이 필요가 없겠죠. 훨씬 더 유연한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압승계 쪽은 확실하게 민사신탁 방식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아마 실제 법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 민사신탁 가지고 활용하고, 필요하면 사법권 가지고 또 민사신탁 연결시키고, 시간이 허락하면 이제 사법권 구조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 저는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 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인데, 우리가 농지법상에 자경농, 결국 이제 경자유전, 이제 경작하는 사람들이 전답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최근에 이번에 대선에도 나왔지만, 식품, 전략식품화 이런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건데 아직도 규제가 바뀌지 않은 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지가 국토에 얼마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식량전쟁 이런 것 때문에. 요게 이제 최근에 더 또 엄격해져가지고, 어떤 간에 이제 신탁회사는 농지를 자격증명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실제 만약에 농민이 요원대용 신탁을 신용요건한테 하고, 실제 생전 수익권을 또 본인이 가지고 실제 위탁자인 농민이 자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현재로는 이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민사신탁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거 민사신탁 방식으로 가야 되고, 재신탁은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을 보면, 우리가 신탁받아가지고 다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재신탁을 못하도록 규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신탁의 법리상 자기 집행 의무, 위탁자가 수탁자를 신뢰하고 신탁을 맡긴 건데, 그러면 수탁자가 본인이 실제 신탁 업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걸 제3자한테 다시 또 재신탁하는 건 금지다, 이렇게 지금 된 건데, 요거도 지금 허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에 재신탁 금지, 신탁법은 재신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재신탁 금지 조항이 있어서 안 되고 있어요. 요거도 이제 지금 현재 논의를 해서
규정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해상충 문제는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에 비해서 훨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뭐 특별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아서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약하면, 수탁자가 상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용 복구가 달라지고,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 신탁회사가 아닌 민사신탁인 경우에는 요 가압승계 영역에서 15%룰 제한이 없다. 그러면 결국 이제 가압승계 신탁 활용하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인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민사신탁 등기죠. 여기 김땡땡 씨가 위탁자이고 신탁이 되게 된 거고, 요거는 이제 요 33년생이고 62년생이죠. 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아들인 거고,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면 이제 신탁을 이제 아들로 해야 되는데, 이미 아들 명의로 등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 시점에 요거는 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지위? 수탁자의 지위죠, 수탁자. 수탁자의 지위고, 요거는 이제 고유재산, 아들 고유재산이 아니고, 신탁재산입니다, 신탁재산. 이 고유재산이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미 소유권이 넘어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다시 이전시킬 필요가 없죠.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전환,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에 전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원래 신탁재산이었다가 요 3번 등기가 되면서, 고유재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런 등기를 보게 되면, 이거는, 민사신탁을 맡겼고, 위탁자 사망으로 인해서 고유재산으로 넘어갔구나, 아들한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신탁이 이제 꽤 법무사님하고 지금 일부 세무사님들이 민사신탁 자문을 해주고, 법무사님들은 등기보수를, 세무사님들은 자문보수를 받던 사례들이 이제 2014년부터 쭉 이어왔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신탁법을 보게 되면 신탁은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 이익을 누리지 마라. 신탁 이익을 누리지 마라.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가 받을 자녀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요 사후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 이건 이제 수익자죠, 수익자. 사후 수익자. 이게 민사신탁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수탁자로 지정해서 신탁 등기를 하고 신탁 등기의 신탁 원부를 열어보면 사후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다? 자녀로 되어 있는 그런 거. 이렇게 하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고유재산 전환으로 해서 자녀가 실질적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부모 생전에 이미 자녀들이 등기를 가지고 있어. 엄청나게 장점이 많은 거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수탁자는, 그럼 이제 수탁자는 신탁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근데 수탁자가 지금 자녀가 사후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 이제 신탁 이익을 누리는 구조라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크게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법무사 협회에서 대법원 등기과에다가 유권 해석을 거래했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요지는 이 수탁자가 단독으로 사후 수익자가 된다. 이 케이스처럼. 이게 이제 열을 빼고 자라고 만약하게 되면 아들이 수탁자는 유일한 사후 수익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어떻게 된다? 이 36조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시장에 큰 화두가 된 거죠, 이게. 신탁법 36조에 반해서 무효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방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36조 단서 조항이 있죠. 이게 이제 수탁자가 공동 수익자 중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수익자를 한 명 더 넣는 거죠. 아들.
손자녀를 넣고 아들 90, 손자녀 10. 이렇게 넣으면 요 단서에 해당돼가지고 법규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1안이 이렇게 이 단독 사업 수익자가 수탁자인 경우에는 한 명 더 넣는 거죠. 요 자리에 이제 뭐 며느리나 사위나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며느리 사위 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드물다. 대부분 이제 해당 자녀의 자녀들, 손자들 넣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최근에는 요 모델을 많이 씁니다. 최근에는 법무사님들이 요 공동 수익자 방식으로 넣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2014년부터 거의 한 4년 가까이 여기에 위반되는 신탁계약들이 수두룩하죠. 이게 뭐 법의 개정이라고 하면 이 결정 나오기, 그래서 나오기 이전에는 지금 안 하고 소급표 지금 불과 이런 얘기 있지만, 이거는 해석이다 보니까 이 과거에 잘못했던 거, 이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쳐야 되는데, 법무사들이 귀찮아진 건지 안 고친 계약서들이 엄청 많아요. 나중에 이게 크게 아마 소송도 걸리고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해서 단독 사업 수익자로 만들어 놨다가 돌아가시면 이 고유재산 전환하려고 등기소에 갔더니 이거는 2018년 해석에 의해서 무효 아니냐, 집행이 안 되면 법정 상속으로 가게 되는 문제가 있죠. 법정 상속으로. 그러면 이 아들은 법무사한테 500만 원 주고, 아니면 세무사님한테 500만 원 주고 이 구조를 짰는데 이게 위법이라서 안 돼. 그러면 법정 상속분만큼 해서 뺏기는 부분만큼을 손해배상 청구로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과거에 이런 등기를 본다고 하면 무조건 바꾸라. 요 신탁 원부만 바꾸면 되거든요. 신탁 계약서 바꾸면서 한 명 더 넣어주면 되죠.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안 바꾸면 큰일 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또 법무사협회에서 또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신탁법 101조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귀속 권리자. 자, 신탁 종료하게 되면 신탁이 종료가 되면 누구한테 돌려줄 거냐, 재산을, 남아있는 재산을. 이게 수익자가 달라요. 누구한테 돌려줄 거냐를 계약으로 정할 수가 있다. 우리 신탁법에 신탁행위로라고 표현한 건 다 계약으로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있고, 이번에는 따님을 수탁자로 지정하고, 따님한테 주고 싶어요. 따님한테 주고 싶은데, 유언대용처럼 이렇게 사후 수익자를 따님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은 부모 위탁자, 딸 수탁자, 그리고 부모가 수익자인 자익 신탁을 체결하는 겁니다.